안녕하세요, 우리 달콤이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친구들과 쌤이 같이 한번 수업을 시작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쌤하고 만난 거죠? 이미 OT를 보고 왔겠지만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OT를 미리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바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시간인데 바로 하니까 또 되게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게 얘들아, 아주 가볍게 우리 시작을 하도록 할 거야. 오늘 첫 번째 개념 그리고 문제까지 한꺼번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줄기와 잎 그림인데요. 학습 목표를 보고 항상 먼저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바로 줄기와 잎 그림을 그리고 해석하는 내용, 그러니까 줄기와 잎 그림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줄기, 잎, 이런 파릇파릇 느낌 나지, 그치? 수학하고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뭘까?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개념 한 개면 충분합니다. 바로 줄기와 잎 그림에 관해서만 알면 돼요. 자, 먼저 새로운 용어가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용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바로 별량이라는 이런 용어야. 말 자체로는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지?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키? 모든 친구들이 키가 다 똑같은 거 아니란 말이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양, 그치? 변하는 이 자료를 갖다 우리는 별량. 키만 있겠어? 아니, 키 나오면 세트로 나와야 되는 게 있잖아. 뭐가 있을까? 바로 몸무게도 있다라고 해줄 수가 있겠네. 몸무게. 너무 민감한 사항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예는 뭐가 있을까? 수학 성적? 이런 수학 성적? 점점 더 민감한 얘기로 나가는데, 그치? 이런 것들. 신발 사이즈라든지, 또 아니면 윗몸 일으키기 개수, 오래 매달리기 초, 이런 것들. 이렇게 모두가 똑같지 않고 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별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별량이 무슨 뜻인지 쓰시오 라고 시험에 나올 리가 있어 없어? 우리 모두 예상할 수 있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걸 달달달 외울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량 너무 외로워? 어려워 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나타낸 것을 별량이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별량을 우리는 줄기와 잎 그림을 이용해서 자료를 나타내 줄 수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는 그냥 살짝 듣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했지 막 머리 싸매고 할 부분 전혀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동호회 회원들의 나이를 나타낸 이 자료. 그치? 그런데 이 자료는 동호회 회원들의 나이가 다 같을 리 없고 이렇게 막 들쭉날쭉해. 이런 나이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지금 배웠지요? 그치? 별량.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별량, 그 변하는 양을 수로 나타낸 거란 말이지. 그쵸? 됐어요? 자, 이 자료들을 보고 우리는 오늘 할 것 바로 줄기와 잎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인 거거든. 그리는 방법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의 나이를 보니까 가장 어린 학생이 지금 보니까 14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 아니고,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살일까 보니까 37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이렇게 나이가 표현되어 있을 때 1의 자리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갖다 우리는 줄기로 기둥을 잡아줄 거야.
근데 14세부터 37세까지니까 줄기는 제일 작을 때가 몇이라는 얘기야? 1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2, 3까지 있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줄기 부분에 이렇게 1, 2, 3 1의 자리를 제외한 숫자를 줄기 부분 기둥으로 적어주고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키에 관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키는 뭐 123cm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때 줄기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 바로 1의 자리를 제외한 12 그치? 이게 1, 2, 12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란 얘기야. 이해됐니? 맞지 그치? 그래서 줄기를 먼저 잡아줄 수 있어야 되겠고 1, 2, 3 줄기 안에서 이 나이들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잎을 갖다 나타낼 건데 잎은 어떻게 나타내냐? 바로 요 1의 자리를 나타낸다라고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우리는 요 잎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14니까 14 이렇게 그 다음 23이면 23 34 17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20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32 읽어가면서 해주는 겁니다. 15 그 다음에 27 35 28 37 그 다음에 29까지 이렇게 나타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지금 몇 명의 둘, 넷, 여섯, 12명의 나이가 지금 나타내져 있는데 잎의 개수를 세보니까 3개,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몇 개? 5개 더하기 4개 해서 모두 몇 개다? 12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잎의 개수와 이 자료의 개수, 별량의 개수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확인하면 빼먹지 않고 잘 표현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해서 줄기와 잎 그림을 나타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선생님 4, 7, 5라고 썼는데 책에는 4, 5, 7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순서를 차례대로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잎은 줄기는 우리가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지만 잎은 크기 순서대로 쓰지는 않아도 돼요. 보기에 이쁘라고 크기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데 개수를 빠짐없이 잘 세려면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면서 바로바로 순서 상관없이 잎을 체크해 주는 게 더 좋을 거란 얘기야. 알겠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줄기와 잎 그림을 우리는 그릴 수가 있었고요. 되시겠죠? 어때? 오늘 할 내용은 바로 요거라는 사실. 끝! 오늘의 달꿈 포인트 되겠습니다. 달꿈이 나와라! 야! 자, 쌤이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에는 우리 달꿈이를 갖다 등장시킬 거야. 따라서 쌤이 써주는 딱 이 페이지만 기억한다면 절대 어렵지 않고 이게 그냥 바로 시험에 그대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담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개념 벌써 끝났어? 뭔가 썰렁한 것 같은데 다 들 배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완벽해. 알겠지?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 같이 개념 익히기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익히기 1-1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정원이 반 학생들의 한국어 쓰기 능력 그 점수를 조사할 때는 뭐야? 자료야 지금. 그랬을 때 줄기와 잎 그림을 완성하고 다음을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점수 중에서 제일 낮은 점수를 찾아보니까 뭐가 있을까? 짠! 42가 제일 낮은 점수 같고 가장 높은 점수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81 보이고요. 그 다음에 86 없어. 86이 가장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줄기는 크기 순서대로 적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 그래서 40대부터 80대까지 표현을 하기 때문에 4, 5, 6, 7, 8로 크기 순서대로 줄기를 먼저 써줄 수 있겠고 자료 하나씩 읽어가면서 잎을 채워주도록 하자. 59, 81, 58, 56, 63,
72, 46, 그다음 72, 그다음 60, 그다음에 58 되겠고요. 42, 73. 누가 이제 밖에서 엄마가 듣고 있으면 뭐 하나 싶을 거야. 숫자만 지금 부르고 있으니까. 73, 69, 80, 45, 78, 83, 그다음 86, 그다음에 55, 그다음에 51까지 이렇게 잎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자료의 총 개수와 잎의 개수가 같은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하나 또 설명할 게 보이네. 어떤 거? 지금 보니까 여기 2가 겹쳐. 사실 이제 72, 72라는 뜻인 거잖아. 72가 지금 보게 되면 여기 두 번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겹치는 걸 갖다 한 번만 써주는 거냐? 아니고 각각의 자료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명히 모두 써줘야 한다는 거. 중복되는 것도 각각의 개수로 잎을 하나씩 차지하면서 써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줄기와 잎그림을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니? 맞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문제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1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왔니?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 한눈에 딱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어때요? 잎이 가장 많이 달린 제일 긴 부분이잖아. 바로 그때의 줄기는 5가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5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2번을 보게 되면 한국어 쓰기 능력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 수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80점 이상인 학생 수는 줄기가 8일 때 요 잎의 수를 세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 잎의 수가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어. 4개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바로 4명이다 라고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되겠죠?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지? 줄기와 잎 그림을 보니 어때? 그림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쫙 나타낸 표보다 확실히 눈에 확 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이 표를 보고 50대 점수인, 그치? 그런 학생을 잎이 가장 많은 학생의 줄기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안 보일 거란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오히려 바로 1번 답 구해줄 수 있다란 얘기고. 맞지? 그 다음에 80점 이상인 학생을 우리가 체크할 때도 일일이 하나하나 세야 되지만 줄기와 잎 그림을 통해서는 잎의 개수를 바로 세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줄기와 잎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이 또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 배워야 될 개념 그리고 문제까지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 공부해 나갈 거야. 그러면 어때? 모르는 개념이 없을 것 같은데, 그치? 자, 쌤도 기대 많이 하고 있을게요. 아직 끝난 거 아니고, 자, 오늘은 뒤쪽으로 넘어가서 개념 체크에 있는 줄기와 잎 그림 문제까지 개념 플러스 문제 시간이야. 문제까지 한꺼번에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개념 체크 문제, 오늘 배운 줄기와 잎 그림에 관한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체크 중에서 우리 12페이지에 있는 줄기와 잎 그림 대표 문제를 만나보도록 할 거야.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해솔이네반 학생들의 국어 성적을 조사하는 줄기와 잎 그림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죠. 이제 여기 위에 문제는 읽을 필요 없는 거고, 자, 이 줄기와 잎 그림을 보고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성적이 60점 미만인 학생 수라고 이야기를 했어. 미만이니까 60점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요것만 주의하면 되겠지? 따라서 40점대 있는 그리고 50점대 있는 학생이 몇 명이냐 이런 질문이야. 그래서 40점대와 50점대 있는 잎의 개수에 뭘 구한다? 합을 구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40점대 학생은 1명, 그 다음에 50점대 학생은 잎이 4개인 걸 보아 4명. 총 60점 미만인 학생은 몇 명이다? 5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번 답 한번 볼까? 국어 성적이 좋은 쪽에서 4번째인 학생의 점수라고 얘기를 했어. 좋은 쪽이니까
90점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지. 그런데 95점, 93점 이렇게 2명까지 우선은 1등, 2등이 결정이 될 거란 얘기고 80점대 중에서 87점 맞은 학생이 87등? 80점 맞은 학생이 3등일 거잖아. 그럼 다음 학생 4등은 바로 85점을 맞은 학생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어때? 어렵지 않지? 따라서 줄기와 이끌림,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겠지?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틀리면 정말 큰일 나는, 알겠지? 정말 큰일 나는 거니까 꼭 맞추도록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대표 문제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 그림은 이번엔 회원예반 학생들의 팔굽혀펴기 횟수를 조사하여 역시 또 줄기와 이끌림으로 나타낸 거래.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제 여기는 안 읽어도 돼. 여기 밑에 부분 보면서 해결하면 돼. 먼저 전체 학생 수를 구하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전체 학생 수는 2패 개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 2패 개수는 몇 개? 6개. 그 다음에는 몇 개인가 한번 살펴보니까 11개. 그 다음에 7개. 그 다음 1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될까요? 따라서 다 더해주게 되면 얼마? 25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전체 학생 수는 25명이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자, 2번 팔굽혀펴기를 30회 이상한 학생 요런 거에 이제 실수하지만 않으면 되겠지? 이상이니까 30회도 포함이다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회 이상이니까 30도 포함해서 자, 여기 있는 부분에 있는 학생을 우리가 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30회 때는 지금 7명, 입회 개수 7개, 40회 이상인 학생은 1명. 이렇게 해서 따라서 30회 이상한 학생 수는 이 둘을 더해서 몇 명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8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짱 쉽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게 되면 팔굽혀펴기를 30회 이상한 학생은 지금 위에서 8명이라고 구했는데 그 8명은 전체의 몇 퍼센트이냐? 자, 봐봐. 어렵게 나와봤자 이 문제에서는 이 3번과 같이 몇 퍼센트냐? 이게 최대한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문제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전체 몇 명 중에 25명. 이 3번을 구하기 위해서 요 1, 2번을 우리가 풀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보통 문제에서는 1, 2번이 나오지 않고 그냥 3번 문제만 주어질 거야. 그럴 때 이쁘게 풀 수 있어야 되는 얘기지. 전체 25명 중에 30회 이상한 학생 8명은 몇 퍼센트냐라고 물어봤으니까 퍼센트로 고치려면 곱하기 뭘 해주면 된다? 100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약분하게 되면 4 남고 8, 4, 32. 32%로 우리는 구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시험에 뭐가 나온다고? 요 나온다면 3번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오늘도 시험 문제 하나를 불러드리면서 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첫 시간 줄기와 입그림으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잘 푼 것 같은데 그치?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수 분포에 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얘들아 안녕.